자,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어 볼 세계는 바로 양자 물리학입니다. 우리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인데, 정말 머리 아프기로 악명이 높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혼란, 불안, 심지어 상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원래 좀 어렵다는 거 우리 다 같이 인정하고 편안하게 한번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이상하기만 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온갖 기묘함에도 불구하고 양자이론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과학이론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양자 역설입니다. 여기서는 양자역학의 가장 큰 딜레마를 들여다볼 거예요. 규칙 자체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또 엄청나다는 거죠. 이 못은 대체 뭘까요? 이 표를 보면 물리학의 세계관이 얼마나 확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전 고전 물리학은 뭐랄까? 뉴턴의 시계처럼 모든 게 딱딱 정해져 있고 예측 가능했거든요. 그걸 결정론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게 확률 게임이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내가 뭔가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결과를 바꿔버린대요. 상상이 가시나요? 진짜 이상한 세상입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이 확률적인,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향한 불만이었던 거죠. 그 위대한 천재도 고개를 저었을 정도라니까요. 자, 그럼 이 이상한 규칙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는 이 기묘한 양자 규칙이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밀한 메커니즘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양자화예요. 이게 뭐냐면요. 사다리를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전자는 사다리의 발판 위에만 있을 수 있지 발판 사이 허공에 둥둥 떠 있을 수는 없어잖아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뚝뚝 끊어진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양자화 원리가 어떻게 초정밀 원자시계로 이어질까요? 자, 보세요. 레이저로 딱 맞는 에너지에 빛을 쏴주면 전자가 다음 계단으로 점프를 해요. 이 점프를 일으키는 주파수는 원자마다 고유하거든요. 이걸 공명 주파수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점프 횟수를 세는 게 시계의 아주 정확한 똑딱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상도 못할 정밀함이 뭘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GPS입니다. 이 원자 수준의 작은 점프 덕분에 우리가 지구 어디에 있든 그 위치 오차를 몇 센티미터 단위까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원자를 다루는 또 다른 기가 막힌 기술이 있죠? 바로 레이저입니다. 여기 비유가 정말 재밌어요. 일반 전구는 마치 록콘서트 관객들처럼 제멋대로 소리 지르는 빛이라면 레이저는 수조 명의 합창단이 한음으로 완벽하게 노래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유도 방출이라는 양자 현상 덕분인데 쉽게 말해 한 놈이 노래를 시작하면 옆에 애들을 전부 똑같이 노래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질서정연하게요. 이렇게 완벽하게 칼같이 정렬된 빛, 이 정밀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억 년 전에 저 멀리서 블랙홀 두 개가 꽝 하고 부딪혔을 때 생긴 시공간의 미세한 떨림, 그러니까 중력파를 바로 여기 지구에서 잡아낼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묘하고 또 가장 혁명적인 기술로 이어지는 개념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그 이름도 유명한 양자 얽힘입니다. 이건 뭐냐면 두 입자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딱 측정하는 순간 다른 하나가 우주 반대편에 있어도 즉시 그 상태를 똑같이 알게 되는 현상이죠. 빛보다 빠른 이 연결, 아인슈타인도 이걸 보고 완전히 당황했다고 하죠. 오죽했으면 아인슈타인이 이걸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겠어요. Spooky action at a distance. 끝까지 믿지 않았죠. 그만큼 당시 상식으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얽힘과 중첩이라는 또 다른 양자 현상이 만나서 양자 컴퓨터의 심장, 큐비트를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컴퓨터의 비트는 그냥 0 아니면 1,
켜졌거나 꺼졌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큐비트는 달라요.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 있어요. 마치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전처럼 윗면과 아랫면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0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죠? 이게 뭔지 아세요? 고작 수백 개의 얽힌 큐비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성태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일반 비트의 개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전체의 원자 수보다도 많아요.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가진 정말 말도 안 되는 잠재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양자 컴퓨터로 인터넷 서핑하고 문서 작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트북을 대체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신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자를 찾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일처럼 기존 컴퓨터로는 수백만 년이 걸려도 못 푸는 그런 특정 문제들을 풀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새로운 양자 도구들이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끌고 있는지 한번 멀리 내다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론이 나온 건 100년도 더 됐죠. 근데 우리가 레이저 같은 걸 쓰기 시작한 건 1960년대. 그리고 얽힘 같은 양자 상태를 직접 컨트롤하기 시작한 건 바로 지금 2020년대예요. 정말 이제 막 시작인 거죠? 그럼 앞으로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50년 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술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30년 전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설명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마법이라고 생각했겠죠? 바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양자혁명이 우리에게 트랜지스터, 즉 컴퓨터를 줬다면 지금 시작되는 두 번째 혁명은 원자 그 자체를 직접 제어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양자 현상을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직접 양자 세계를 설계하는 시대가 온 거죠. 미래의 기술은 아마 우리에게 마법처럼 보일 겁니다.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는 말처럼요. 과연 우리의 이 새로운 양자 도구들은 어떤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